안녕하세요. 방구석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택견과 더불어 같은 전통 놀이이자 무술인 씨름, 네, 씨름에 대해서 한번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씨름 교본이 제가 예전에 산 게 있어가지고 요즘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대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빼고요. 조선시대 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고 나와 있는 거 보면 1431년 승려가 민간인과 씨름을 하다가 민간인이 죽는 사고가 있어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려하고 민간인하고 씨름을 하다가 민간인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산속에서 불도를 닦던 승려들은 맹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택견과 같은 것으로 몸을 단련했다 라고도 되어 있네요. 그래서 조선 중기 때도 보면 씨름은 마을 어린이와 유생들이 할 일인데 궁 안에서도 씨름을 해가지고 유감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다고 하고요. 별감이 내시 박천환의 어염집으로 심부름을 가는 도중 씨름 구경을 하게 됐는데 이때 양반 행색을 한 한 유생이 박천환에게 씨름을 하자고 강요하여 참다 못한 박천환은 궁중의 세도를 믿고 유생을 흠심 패 주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박천환과 유생에게 벌을 주고 씨름을 못하게 했다 라는 기록도 있고요. 이제 저자에서 이제 씨름을 하다가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였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씨름은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내국, 외국 이렇게 윤기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배지기, 등지기, 돌려 매치기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말로 판을 끝내는 것을 판마금이라고 돼 있는 지금도 판마금이라는 택견 마지막 할 때 보면 판마금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용어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 있는 게 바로 씨름 누가 그랬죠? 김홍도가 그린 거 같죠? 김홍도의 씨름도인데 이쪽 그림 이쪽 그림 보면 여기에는 심판도 있고 있는 것 같아요. 택견에는 대캐도 한 장뿐인데 씨름은 이렇게 그림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이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스모나 유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씨름의 종류가 보면 아이슬란드 씨름 이렇게 쭉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여기에도 지역에 씨름단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서 물어봤었는데 씨름이 왜 웬 씨름이 됐습니까? 이제 물어봤었는데 원래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씨름에도 크게 세 종류가 있죠. 일명 통씨름이라고 하는 띠씨름이라고도 하는 게 있고요. 띠씨름, 통씨름. 이제 허리에다가 띠만 하나. 우리가 대부분 이제 사빠가 없을 때 바지 붙잡고 이렇게 똥꼬 이상한 모양 되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띠씨름이죠. 대부분. 그 다음에는 왼쪽 다리하고 허리를 붙잡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왼씨름. 오른쪽 다리를 붙잡고 허리를 붙잡고 하는 게 또 오른씨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 책에 의해서는 1931년도에 모두 왼씨름으로 통일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그 조선시대 때의 그 경기를 이렇게 묘사한 그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방법은
두 사람이 서로 상대하여 구부리고 뭐 지금처럼 앉았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구부리고 각자 오른손으로 상대의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는 상대의 다리를 잡아 동시에 일어나면서 상대를 번쩍 들어 팽개친다. 결국 밑에 깔리는 자가 패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동국 세시기, 발음이 어렵네요. 동국 세시기라는 곳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데, 보면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그 왼씨름이긴 한데, 그냥 허리에다가 이렇게 삿발을 요즘에 이제 다리를 끼우고 허리를 묶잖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그냥 다리만 몇 번 이렇게 감아가지고 했던 씨름도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주로 서울 왕십리 뚝섬 뭐 이런 데서 행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신의 오른팔에 몇 번 감고 상대의 왼쪽 허벅지를 동여매가지고 뒷 허리를 잡지 않고 하는 씨름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종류가 좀 다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천주교 그 누구죠? 그 무슨 신부님이 찍은 영상을 보면 거기서 이제 어린이들 지금으로 보면 그 당시엔 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한 1, 2학년, 1학년 정도로 보이는 그런 조상님들이지만, 예, 그런 어린이들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약간 뭐랄까 띠씨름처럼 해요. 왜냐면 삿발은 없었어요. 분명히 처음에 시작은 서로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시작을 하는데 씨름처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유도처럼 해요. 예, 막 발기술은 약간 택견에 가깝고 낚시도 걸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단체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재밌게 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술이 좀 굉장히 뛰어난 모습들도 있었어요. 예. 나중에 뭐 한번 그 영상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게 보면 그 씨름도 마찬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쉽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통씨름이 아니었을까. 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거의 다 많이 했던 거는 왼씨름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와 같이 왼씨름 된 건데, 네,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보면 그림도 보셨지만 현대는 이제 이렇게 입고는 안 하잖아요. 네, 이렇게 입고 안 하는데 이거는 조금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통 씨름인데 보면 전통 씨름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예, 약간은 좀 뭐 솔직히 좀 몸이 너무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 나올 때 보면 저거 뭐 스몬가 뭐 이렇게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식전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뭐 거기다 뭐 모래 뿌리는 거, 뭐 소금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됩니다. 뭐 옛날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한 것 같은데, 뭐 그 스모나 이런 거 봤을 때 스모도 보면은 통씨름이잖아요. 스모는 그냥 이게 허리에다가 굵은 이렇게 똥꼬 팬티 같은 거 입고 하는데 보면 허리만 붙잡고 이렇게 넘기잖아요. 뭐 겨드랑이 껴서 넘기거나 뭐 이렇게 하고 밀려서 넘기거나 뭐 밀어내거나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거를 너무 좀 약간 좀 벤치마킹을 한 건가?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약간 좀 잘못된 방향인가 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씨름, 맨씨름 뭐 이런 거를 씨름이 좀 더 다양해지려면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씨름을 잠깐 배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120kg 정도 나가시는 분하고 이렇게 씨름 자세만 잡았었는데 숨을 못 쉬었습니다. 정말로. 저도 한 80,
뭐 많이 나가면 86kg에서 한 82kg 막 이렇게 나가는데 정말 서 있다 그냥 쓰러졌어요. 예, 서 있다가 정말 숨을 못 쉬겠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한번 딱 잡고 딱 힘을 쓰면 정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북한에서 하는 씨름도 왼씨름인 거예요. 예, 왼씨름이 맞을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우리처럼 모래밭에서 안 합니다. 예, 모래밭에서 안 하고 그냥 서서 매트 위에서 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삿발을 잡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북한에서 하는 그냥 뭐 짤방 같은 거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삿발 싸움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씨름을 보면서 조금 저는 씨름을 잘 모르니까 좀 많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삿발 싸움은 한 10분 하고 한 2초 만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좀 볼 게 없다 그래야 될까? 예. 그런 그 기술의 운영이나 막 근육을 쓰고 막 이런 것들은 진짜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삿발 싸움 막 이런 거 막 예전에 막 그 이만기 선수나 강호동 선수 이렇게 현역 시절 때 방송 나오는 걸 직접 봤지만 그때 이제 이만기 그분 나왔을 때 기술 씨름 대단했거든요. 인기도 엄청나고. 근데 씨름 경기하는 걸 직접 보면 진짜 대단해요. 네, 그 대학 선수들 봐도 몸도 좋고 대단한데 안타깝게 씨름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별로 없죠. 예. 마찬가지 태권처럼 마찬가지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긴 한데 이 씨름은 태권을 하는 사람이라면 전통 무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꼭 배워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씨름의 구성을 한번 보게 되면 씨름은 손기술, 발기술, 허리기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뭐 대부분 태권도 비슷하죠. 근데 이제 태권은 손기술, 발기술 이렇게 나누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하면 손기술도 타격이 있고 잡아서 넘기는 위주의 기술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기술도 타격이 있고 넘기는 기술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현재 태권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세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죠. 예,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돼 있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제 손기술 해갖고 이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 손기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교범을 실제로 씨름 선수를 했던 친구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 살짝 웃더라고요. 예. 자, 이게 이제 그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뭐 잘 안 쓰는 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경기에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기술까지도 여기다 넣어놓은 것 같긴 해요. 예, 넣어놓은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힘을 운영하고 쓰는 기술을 배우는 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에 특이한 기술은 태권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술을 본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뭐 우대 태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거기 보면 어쨌든 우대 태권, 아래대 태권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범에 보면 이영복 선생이 쓴 교범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송덕기용이 나오시는 교범에도 그렇고, 태권의 그 형태라고 하지 않고 태권을 했을 때는 우대 태권과 아래 태권이 있었다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지역적인 이름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 기량 차이가 많이 나면 뭐 손을 땅에 짚고 나왔다라는데 바로 그 기술이 여기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거기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손짚히기, 이렇게 손을 땅에 짚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기술이 실제로 저는 씨름 경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못 봤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못 봤지만
이런 기술들을 넣은 거 보면 뭐 옛날에 약간 꼼수 비슷하게 또 있지 않았을까, 네, 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이 땅에만 닿으면은 승부가 났던 거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봤을 때 이렇게 등채기 이런 거 있죠. 예, 등채기 이런 거, 등 감아 돌리기, 등채 감아 돌리기, 뭐 등채 제치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택견에서 다리를 잡는 행위들을 하죠. 예? 마구제비라고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현대에서 만들어진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거니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상대가 내 다리를 잡으려고 할 때 현재는 이 기술을 못 써요. 왜냐? 허리를 못 잡기 때문에. 근데 이 기술은 얼마나 예, 얼마나 써먹기 좋아요. 이렇게, 예, 이 기술이 얼마나 써먹기 좋습니까? 이 기술, 예, 등채 감아 제치기나 감아 돌리기나.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현재는 겨드랑이를 이렇게 껴가지고 돌리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허리를 못 잡게, 옷을 못 잡게 해놓다 보니까 그냥 기술이 하나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기술들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대부분 방법은 비슷한데, 이런 것들을 조금, 네, 같이 좀 응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리 기술로 넘어가다 보면 특이한 점은, 씨름은 딴죽이라는 게 좀 달라요. 예, 딴죽이라는 게 좀 다른데, 여기서 이제 보면 밭다리, 안다리, 이제 막 호미거리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저 안다리 있고, 예, 요 오금거리 대부분 보면 이렇게 여기 있죠. 예, 요거 지금 종아리 아래쪽을 걸고 있죠. 오금거리. 자, 이제 이 기술이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격투 기술이다, 이게 호미거리도 마찬가지네요. 뭐 그쪽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안오금이라는 말, 택견에서 말하는 그 안오금이라는 말 때문에 오금만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발목, 그런 형태, 안오금 형태로 발목도 걸 수 있고 오금도 걸 수 있고 허리까지도 거는 그런 사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이영복 선생이 쓴 책에 보면 거기서는 막 뒤꿈치로 뭐 엉덩이 같은데 막 찍고 이렇게 사진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그 호미거리 이 기술이 어떻게 나오냐면, 택견 경기에서는 상대가 딴죽을 차잖아요. 딴죽을 찰 때 대부분은 바깥쪽보다는 안쪽을 찬단 말이에요. 다리를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딴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상대가 상대의 오른발로 오른발을 찰 때 다리를 살짝 비끼면서 이 호미거리로 넘깁니다. 예, 정확하게 발목에 걸쳐져요. 예, 제가 이 기술을 잘 썼습니다, 예전에. 예, 요즘에는 뭐 결기를 하도 안 해가지고, 예,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게 잘 넘어가요. 상대가 딴죽을 칠 때 그냥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내 택견 기술에는 그냥 개인의 역량으로만 놔두고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구분을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기술을 좀 넣어주면 되는데, 근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성덕회 할아버지께서 나오신 거기에 보면 낚시거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예, 이게 거꾸로 보이다 보니까, 예, 바깥쪽으로 걸죠, 그쵸? 바깥쪽으로 낚시거리를. 이게 택견에서는 낚시거리를 이런 식으로 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낚시거리는 안쪽으로만 겁니다. 근데 이게 씨름에서는 이 기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씨름 경기에서 실제로 이 기술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택견 경기에서는 이 기술을 언제 쓰냐 하면은 상대가 내 한쪽 다리를 잡고 들어 올리려고 할 때 이 기술을 쓰죠. 대부분은
오금을 거는 경우도 있지만 발목 정도를 걸어서 돌려버리죠. 이런 식으로 돌려버립니다. 이제 여기선 이게 낚시거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게 넘기는 기술 쪽으로는 실행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택견한 사람이 이거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능력이 배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면 뭐 뒷발목 거리 하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딴죽 같은 걸 하는데, 딴죽을 하죠. 이렇게 뒷발목 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딴죽처럼 이렇게 하죠. 이제 이거는 뭐 뒷다리 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잡아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딴죽을 하는데, 이거를 딴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딴죽, 여기는 딴죽 거리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보면 이 용어가 우리가 쓰는 게 다른 건지 아니면 원래 씨름에는 딴죽이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자 이제 허리 기술로 넘어가면 허리 기술이 이렇게 나오죠. 종류가 이렇게 허리 기술 종류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쭉 나오죠. 뭐 가마 돌리기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근데 허리 기술의 기본은 그냥 유도의 업어치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유도의 업어치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여기 위를 잡고 팔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돌 수 있어요. 몸이. 근데 씨름은 허리를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더 바짝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많이 못 돌립니다. 그걸 일명 배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지기가 계속 나오는데 몸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뭐 그냥 유도의 엉덩거리는 아니고, 엉덩거리는 택견 용어죠. 유도의 그냥 업어치기. 그냥 유도의 업어치기랑 똑같습니다. 계속 유도의 업어치기인데 그거를 한쪽 다리를 잡고 업어치기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냥 엉덩이를 계속 집어넣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보면 엉덩배지기라고, 요거는 진짜 뭐 거의 요거는 거의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유도의 업어치기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택견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택견에서는 이렇게까지 들어가려면 대부분은 뭐 헤드락처럼 이렇게 건대거나 아니면은 팔을 이렇게 겨드랑이에 껴가지고 한쪽 팔로 이렇게 던지거든요. 근데 기술이 좀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하는데 어쨌든 엉덩이를 몸을 쓰는 방법은 거의 유도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자꾸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의 유술이 가가지고 유도가 되다, 뭐 이렇게 뭐 민족주의적 뭐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들배지기, 돌림배지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차돌리기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차돌리기, 요 기술이죠. 차돌리기. 자 이제 이 차돌리기 기술이 택견에서는 뭐냐면 정면으로 딴죽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을 대부분 유도 기술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유도 기술에도 있어요. 왜냐면 뭐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를 몸을 돌리면서 땅 쳐가지고 휙 날리기 때문에. 근데 씨름에도 분명히 이런 기술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씨름은 좀 접하기가 어려운 우리나라 전통 무술이라서는 좀 몰라도 그냥 대부분 유도 기술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 참 보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약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술은 택견에서는 좀 드물게 나오긴 하는데요. 배대기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련택견협회에서는 예전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마 안 할 거예요. 그게 예전에 그 황모 선생님께서 빈모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가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물에 부딪혀가지고 그때 이후로 아마 교본표에서 빠졌나? 뭐 어쨌든 배대 뒤집기라고 있었어요. 배대 뒤집기. 근데 그게
잘못하면 여기 맞아가지고 이가 좀 나가요. 예, 이가 좀 나가는데 그때 좀 한번 사고가 있었죠. 근데 그 배대 뒤지기는 발로 이렇게 배를 대고 뒤집는 거는 씨름에는 없어요. 씨름에는 없는데 씨름에 있는 것 중에 뒤집기는 굉장히 저는 멋있고 화려하고 꼭 배워야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공격을 하다가 넘기는 기술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뒤집기가 조금 위험하긴 하거든요. 예, 그게 왜 위험하냐면 대부분은 이제 한쪽 다리만 잡아서 이제 사떨어치기라 그래가지고 다리 사이에다가 머리를 끼고 던지는 게 있고, 하나는 한쪽 다리만 잡고 상대의 팔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뒤집는 게 있는데, 유도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레슬링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넘기는 기술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끈 마무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을 공중에 띄웠으면 순간적으로 최소 머리 방향을 땅이 아니고 이렇게 회전을 하게끔 만들어서 등으로 떨어지게 해주는 게 그 예의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배우면 머리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 뒤집기가 딱 머리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내가 상대의 허리 밑으로 파고들어 다리를 잡았는데 상대가 이제 나를 어떻게 뭐 이렇게 같이 잡아가지고 넘기려고 한다거나 때리려고 하면서 이렇게 허리를 접어줬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대로 땅으로 꽂는 거죠. 이렇게 꽝. 예. 그럼 머리가 바로 땅으로 콱 박죠. 그러면 예. 뭐 최소 뭐 중상이죠. 뭐 어디는 박살 날 겁니다. 그게 넘기는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씨름 기술은 택견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한번 배워봤으면 하는 겁니다. 저도 씨름을 배우려고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좀 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잘 배우진 못했습니다. 뭐 대성고등학교, 원주에 있는 대성고등학교에 씨름부가 있다 그래가지고 씨름부를 찾아간 적도 있지만 바로 제가 갔을 때는 씨름부가 해체된 상태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못 배웠었는데 어쨌든 그런 기술들을 택견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흡수를 한다면 택견은 굉장히 강한 무술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교범은 약간 좀 두껍게 나와 있는 교범이고요. 요거 말고 또 이제 있습니다. 뭐 얇게 나온 뭐 만화책처럼 나온 그런 그 교범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한번 보십시오. 뭐 저는 뭐 이거 옛날 책이지만 레슬링 뭐 이런 것도 한번 보긴 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그 넘기는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원리나 비슷한 점을 찾기 위해서 뭐 유도부터 해서 레슬링, 씨름까지 봤는데 결론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대신 근데 씨름이 굉장히 기술들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발로 차는 거, 나가서 손으로 때리는 것만 집어넣으면 그게 완벽한 싸움꾼 택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민족무술을 너무 우습게 하기 때문에 지금 배울 데도 없고 뭐 있는 체육관도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어쨌든 방구석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정 종목을 해서 경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나 이런 교범 같은 거를 보고 연구를 하시면 대부분 보면 뭐 유술기, 유술, 뭐 유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씨름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작이 이렇게 몸 쓰는 동작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대신 아마 유도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깃을 잡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쓰고 움직이는데 여유는 있을 거예요. 씨름보다는. 씨름은 너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차가기 때문에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한 3분 서 있었나? 3분 서 있고 바로 쓰러졌습니다.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겨루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기술의 축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은 약간 좀 수박 겉핥기처럼 넘어갔는데 다음번엔 다시 한번 한번 꼼꼼하게 한번 접해보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